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의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 분양가 대비해서 45%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상반기에가 23%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2018년부터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인근의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도 분양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 또한 분양가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을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은 아무래도 이제 신설 노선에 대한 철도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GTX A, B, C 노선 자체가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 주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설로 예정된 여러 가지 라인 중에는 착공된 동북선이라든가 딱 강북 횡단선 같이 예정되어 있는 선 이런 쪽에 대한 관심, 신안산선에 대한 관심,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재테크에는 굉장히 이제 도움되시고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강성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만나볼 곳은요.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당진 알고 계시죠?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또 앞서서 소장님께서 이 역세권에 대한 관심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신설 역사가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덕읍의 토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전체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진 그러면 철강산업단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기타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GDP 성장률도 굉장히 이제 수도권보다 더 빠른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당진에 이제 새로 이제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제 신설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도시 개발이 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그 현재 서해안 복선전철 합덕역 현재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그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1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이제 농림지역이 되겠고요. 특징은 신설 역사에서 약 한 3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같이 좀 봐주시죠.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하면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바로 지어야 되는 목적으로 이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가로망, 세로망,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건물을 지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린 환지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물건지 주변에는 이제 역세권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면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지의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그 지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면적은 현재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농림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어쨌든 원형지 토지, 논밭 상태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역에서 5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평평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관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건물을 짓는 목적보다 장래에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지 상업지로 변환되면서 이제 지을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 바뀔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시야가 탁 트여져 있는 182제곱미터의 토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근처에 또 신설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곳 인근에 또 산업단지도 많고요. 기업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는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주변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입지 여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지 입지권은 어쨌든 철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장래에 이 주변이 이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정확하게 토지 가치를 조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입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년 정도 완공이 남아 있는데요. 합덕역 개통 예정에서 저희 이제 그 소개 말씀드리는 토지는 약 5분 거리 300m 정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 전철 이외에도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건설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서해안 산업철도도 지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지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지 자체가 이제 사중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그 복합 환승센터 예정 부지가 도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대로 그 부지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4,600평 정도 되겠는데요. 바로 역 북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 자체가 어차피 이제 인구가 많이 유동이 되고 많은 거주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도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업무단지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또는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단지가 1,000만 평 이상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성문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규 업체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다음 이 합덕역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 자체에서도 남부 거점 도시로서 만들어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덕역 인근의 산단들이나 업무 단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120만 평 정도의 대규모의 산업단지들이 여러 산업단지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업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합덕 일반 산업단지가 한 3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합덕 인더스파크라든가 합덕 농공단지, 그다음에 예당 신소재 산업단지, 예당 산업단지, 의학 산업단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배후 주거지나 상업지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형태의 길, 결국 철도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솔매성지라든가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같은 이제 관광지도 인접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가를 보실 때라든가 좀 쉬실 때 한 번씩 들르셔도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전체 구조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입지적으로 여건 말씀드린 대로 입지적인 어떤 특징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이제 입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형태 자체는 아직 도시화가 안 되어 있고 도시가
만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큰 목표성이나 그림에 대한 개념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2030년 당진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남부권 이 거점 도시로서 만들기로 지금 이제 목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2030년 당진시 도시 기본 계획에는 합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상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지금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남부 거점 도시에서 목표성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5제곱킬로미터 범위에 그다음에 인구는 약 한 4만 명 정도의 역세권과 그다음에 산업 도시와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대중교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합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또 유동 인구가 많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거주민이라든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구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위치가 역 바로 인근에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도시구조 구축을 위해서 이 서해안 북선저철 개통시 합덕역하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간 복합 또는 문화 또는 상업 업무시설 지원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는 현재 입지에 아주 미래 가치에 따졌을 때 입지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합덕읍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 입지 여건 자체가 이제 신설 역사도 들어오겠죠. 거기에다가 주변에 뭐 산업 단지들 많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관광지도 있기 때문에 뭐 가끔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발길을 찾는 곳 당연히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조금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재들 정말 많지 않나요? 상당히 이제 호재가 많은데요. 이제 호재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철도 역세권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주변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단지나 산업 단지에 대한 호재,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같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합덕 역사에 대한 신설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 서해안 복선 전철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덕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제 산업이라든가 황해 경제권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토 종합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중심이 바로 이제 합덕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은 지어지고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성문산단에 대한 인입철도도 나라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사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중심지지만 이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유발 효과도 한 2만 8천 명 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부권 동숲 횡단 철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만 이루어지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는 한 18,000명 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개발 압력이 굉장히 풍부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4중 역세권이 되는 그런 아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고속도로도 중요한데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평택에서 그다음에 부여 익산으로 가는 라인인데요. 이 바로 이제 합덕역 인근에 바로 남쪽으로 한 5km 정도의 이제 I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IC가 만들어지는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역사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진하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기업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아마 당진 철강산업단지가 굉장히 현재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성문국가산단도 최근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1조 원 넘게 지금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공장들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뭐 산업단지로 치면 이제 단일 평수로는 당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1,000만 평에서 1,200만 평이 되는 철강산업단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소경제라든가 또 새롭게 다른 모멘텀의 산업단지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당진은 꼭 유념하셔야 볼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당진시 같은 경우가 이제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여할 정도로 일자리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자리다.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장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따라 소득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배후 주거지가 만들어진
제1원칙은 역세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쨌든 지가 상승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또 큰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제5 LNG 이제 건설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33,500명이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합덕역은 굉장히 호재도 많고 미래 입지 가치가 훌륭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당진시 합덕읍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합덕읍 주변이 어떤 곳인지 좀 아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깜짝 좀 놀라셨죠. 자, 이런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조금 더 플러스해서 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당진시 합덕읍의 토지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액으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이제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소액으로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부지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이제 9,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도 9,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서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소장님, 신길동 바로 옆에 이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인데요.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업무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등포구 일대로 떠나볼 텐데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건물 통째로 갖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개요 정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여의도야 서울의 3대 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재생의 핵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지역인데요.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이 되겠고요. 위치는 1호선,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은 181.1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299.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그다음 옥탑방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원룸 8호실, 그다음 투룸 5호실, 그다음 3룸이 1호실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 외관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색 톤으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181.15제곱미터 정도 되겠고요. 한 전체 바닥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의도 영등포는 그 재생의 핵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지가들이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옥탑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내부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등 빌트인 등 풀옵션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리고 옥탑까지 해서 올라가는데요. 1, 2, 3룸이 다 있다는 거죠. 원룸이 8개 호실, 그리고 2룸 5호실, 3룸이 또 1개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영등포구 신길동은 또 어떤 동네인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에서는 가깝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1, 5호선 신길역이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인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영등포역이나 뭐 대방역도 있겠고요.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신풍역, 보람역까지 있어서 전철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소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입지 여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뭐 대형마트, 뭐 시장, 그다음에 영등포 시장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되어 있는 아주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들이 인근에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영등포는 여의도가 대규모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죠. 북쪽으로 여의도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영등포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 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지금 많이 상승했고 관심을 받는 가장 대규모 뉴타운이 있죠. 이게 바로 신길 뉴타운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거는 주변의 재개발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상승해 있고요. 또 이제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 자체가 전반적으로 도시 재생이 되면서 지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생이나 이제 교직원 수요도 이제 상당히 풍부한데요. 학교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대나 뭐 숭실대, 중앙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잠깐 이제 업무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인근에 여의도 금융타운, 여기는 뭐 정치라든가 IT, 방송국이 있죠. 여의도 금융타운이 바로 위치에 입지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마곡지구죠. 서울의 또 하나의 이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크게 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중심지로 이미 거듭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암 DM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수요뿐만 아니라 업무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까지 풍부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 쪽입니다. 일단은 1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사실이고요. 영등포, 여의도 여기 딱 한 말씀드리자마자 느껴지시죠? 업무지가 발달한 곳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의도로 출퇴근하시기 괜찮고요. 방금 전에 또 지도를 보셨겠지만 여의도뿐만이 아닙니다. 뭐 상암 DMC라든지 조금 더 와서 마곡지구까지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등포 쪽이 상권 워낙에 또 발달한 거 알고 계시죠? 쇼핑하기도 좋고 워낙 또 다양한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들까지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호재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투자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소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 요거는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심지가 되어 있느냐, 투자는 중심지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핵심적인 라인으로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영등포가 서울의 3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3대 중심지 중에는 영등포가 상대적으로 미개발되어 있던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했던 지역인데 이게 도심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것이 큰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입지로도 볼 때도 여기는 신길역 1, 5호선에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의도라는 업무지구와 밑에 신길 뉴타운이 받쳐서 개발 압력이 같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배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가 굉장히 강세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실이 나지 않는 지역이고요. 꾸준히 이제 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이고 집가도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라든가 상암이라든가 마곡 같은 배우 지역이나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꾸준한 이제 집가 상승과 공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전월세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집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들은 꼭 한번 챙겨 가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남아 있습니다. 자, 영등포 신길동의 이 통건물,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네. 가격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토지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이제 22억 원 정도 되겠고요.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 되겠고요. 월 소득은 한 3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 대출액이 한 6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거기다 실투자 금액은 2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슬슬 소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오후 2시고요.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지역 분석이 아니라 주제가 조금 바뀌어지죠.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매주 이거는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국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하루하루가 놀라운 부동산 정보들 때문에 많이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개포 4단지를 재건축했던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39평방미터만 13평 정도, 원룸 원거실 정도인데 4인 가구의 가점, 청약 가점의 만점 수준에서 만점 기준이 한 69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66.8을 달하면서 6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곳이면 뭐든지 몰려갈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에 대한 어떤 내 4인 가구가 원룸 원거실에 산다는 게 사실은 예전에 어머니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 내나 꿈꿀 수 있는 것인데도요. 사실은 로또 청약이고 당첨만 된다면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의지로 살고 계시는 이 시대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바로 오늘 첫 번째 부동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화면 없이 바로 만나러 갈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곳은요, 이 성북구 장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의 건물 통째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동북선 창문여고역, 아직 예정이 되어져 있고 이제 착공이 들어간 동북선인데요. 도보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사이에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261평방미터, 평으로는 한 78평에서 78.9평이니까 한 79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층수는 총 5층으로 되어져 있는 총 10세대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건물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는 타일형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에는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제 집권 해제가 된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라든가 아니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도로가 한 6m 정도 도로가 되고 있고요. 뒤로 1층에 피로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통건물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고 베란다를 철제 구조로 세련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되어져 있어서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3룸과 2룸으로 적절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3룸에 자녀 세대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적절하게 월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재테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이사를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는 굉장히 산책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꿈의 숲이죠. 북서울 꿈의 숲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긴 하지만 내 집 앞에 있는 산책로에서 거기서 조그만 텃밭도 꾸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당 정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가시성, 사생활에 대한 보호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의 입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5층짜리 건물인데요. 지금 1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지금 만나보고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금은 역세권이 좀 아닙니다만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거든요. 자,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지금 동북선이 착공했죠. 작년에 착공을 했고 이제 2023년 4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많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요. 동북선 창문여고 역에서 한 400m 거리이기 때문에 한 5분에서 한 6, 7분 정도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개통을 하고 있고 5분 이내 거리라고 하면 굉장히 초역세권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의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광운대학이라든가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큰 숲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미아사거리 역이라든가 4호선도 이용을 하시고 또 6호선 들고지역도 장위동과 관련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도 연결된 버스 라인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북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이 분당선과 경의중앙선, 2호선, 5호선 등의 여러 가지 역세역이 환승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동북선이 없었을 때는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까지 한 46분 정도의 거리가 걸렸던 것이 동북선 착공과 개통으로 인해서 한 반 정도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창문여고역에서는 한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환승이 가능한, 그러니까 강북의 중심이지죠. 왕십리역까지 환승이 가능하고 왕십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통 팔달의 그런 곳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곳의 집가는 굉장히 상승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운대학교라든가 오원초교, 장희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쓰리룸의 구조에 있는 분들이 이런 학군들의 어떤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이쪽에서 자취를 하거나 좀 거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이 풍부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넓죠. 이런 곳에 굉장히 넓은 어떤 숲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숲세권을 많이 찾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숲이 인근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놀이공원으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굳이 멀리 나들이를 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해결이 가능한, 그러면서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될 때부터 굉장히 어떤 부의 보고, 재개발의 보고처럼 많이 느껴지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미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진척이 되지 않고 동의율이 좀 낮아지면서 몇 구역이 이제 직권 해제된 그런 구역이 있고, 사실상 저희가 소개드리는 이 물건도 그곳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권 해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좀 깨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깨어서 본인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스스로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장이 13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집가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신규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라든가 또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인근 주민들도 사실은 조금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소송에 동참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장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어떤 개발 차이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차가 가능한 새 건물에 준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를 놓고 또 임대 수익을 받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통건물 매물이고, 또 굉장히 큰 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위동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북선의 호재가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라든가 어떤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역의 개통이거든요. 역의 개통을 하는 경우에는 착공할 때, 또 발표를 할 때와 착공할 때, 개통할 때 3단계, 333 법칙이 굉장히
우리 뭐 어떤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착공이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역 근처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에 대한 기대력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북사원 착공과 더불어서 한 7억 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2억 원 정도 호가를 높여서 한 9억 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거래 가격들의 차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좀 시끄러울 때 아파트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또 거래가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개통 시기는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지가 상승에 굉장히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동북선 이 창문 여고역이 들어온답니다. 새로 역세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역 이름이 왜 여고등학교겠어요. 주변에 학군까지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꼭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이 뉴타운, 서울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뉴타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 장이 뉴타운 13구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더 좀 첨언을 해 주실까요?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뭐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월릉교, 성동에서 삼성 IC까지 이르는 곳이 지하화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뭐 개천을 따라서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여가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체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간선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 정비가 되면서 지하화되고 그 주변이 전부 다 공원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낙후했던 상계동과 이쪽 북쪽을 연결하는 장이동 쪽이 굉장히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호재들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기고 주변의 시설이 뭐 신도시급으로 뉴타운이 이제 다시 정비되고 있고 또 도로가 정비되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원활한 교통량도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지가 상승의 3대 원칙인 철도와 도로 또 신도시가 같이 들어있는 어떤 입주, 그러니까 인구의 유동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고 조금은 내가 나한테 맞는 그런 건물로 다시 뭐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재무 컨설팅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북구 장의동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통건물 투자를 하시기 전에 요 포인트들을 꼭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예, 저는 사실 통건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통건물의 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방송한 이력이라든가 뭐 거래 가격들이 방송한 이력들을 보다 보면은 얼마만큼 많이 올랐나 본인 지금 모든 투자의 포커스가 아파트로 집중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통건물 같은 경우 좀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월세 수익을 가지면서도 충분히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뭐 저희 한 1995년 정도의 음마아파트가 실제로 한 1억 2천대 거래가 됐고 지금 한 25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거래되고 살 수 있는 건물들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40억대, 50억 원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올바른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통건물의 장점은 넓은 대지를 깔고 있고 대지에서 내가 어떤 자본 수익을 얻어가면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꿈꿀 수 있다라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내가 관리가 힘들어 아니면 너무 뭐가 힘들어 월세 사는 사람들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임차인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나온 수익이라든가 차익들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고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의 도움을 빌린다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특별히 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늘 새집 같은 통건물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테크의 어떤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 장의동의 통건물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바로 가격이겠죠.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79평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대지고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상 매매가는 10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행 감정가가 한 21억 원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임대가가 한 16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대출 없이도 한 3억 원 정도면은 동북선의 어떤 기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북구 장의동의 통건물 가격적인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이 계속 남아 계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한번 또 서울 바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규민 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죠. 앙성면에 위치한 바로 이번에도 토지를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부자의 한 90%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책들도 굉장히 많고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토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부담스러움과 또 오랜 시간을 그냥 묵혀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드릴 토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역 개통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부 내륙철도죠. 앙성역에서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데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 앞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적은 304평방미터 한 92평 정도 규모로 단필지로 되어져 있는 그런 필지 토지입니다. 용도는 계획관리 지어 있고 답 상태로 있고요. 신설 역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m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토지 특징도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토지 같은 경우 원형지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거는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뭐 답 상태다, 그러니까 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은 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정도가 한 70% 이상, 또 올 연말쯤이면은 이제 가개통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답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큰 도로, 그러니까 진입로가 나와져 있고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부 내륙철도죠. 차후에 수서역에서 한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어떤 뭐 수도권 개념의 어떤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가칭이죠. 앙성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뭐 철도 명상은 221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명명은 사실은 역이 개통되기 한 6개월 전에 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역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앙성면에 있어서 앙성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도로 명상은 221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뭐 역세권 개발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역사 안에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사에 수용된 토지, 역사와 딸려된 토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00에서 300m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뭐 주거단지라든가 타운하우스가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지의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테마파크죠. 로봇 테마파크가 도보권 거리에 있고요. 리조트 컨벤션 센터가 지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MOU 계약이 끝나고 부지 확보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리조트는 리조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역은 또 역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리조트와 테마파크 또 40만 평에 이르는 골프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역사를 찾아보기는 좀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만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충주 같은 경우는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늘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CEO분들한테는 충주는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곳이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익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사실
사실은 충주는 좀 멀지 않나, 관광지도 아니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주에 대한 많은 낯선 거리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충주를 가보면 앙성산업단지라든가 북부산업단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메가폴리스 특화산업단지, 드림시티 산업단지 등이 뭐 1000만 평 이상 정도로 많이 조성되어져 있고 이 안에는 굉장히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포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에 이뤄서 차후에는 거제도까지 이루어지는 중부 내륙 철도는 실제로 뭐 KTX나 SRT 같은 시속 이상의 200에서 한 250 정도의 시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차후 수서역 또 삼성역이죠. 강남역에서는 뭐 40에서 45분 거리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 내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30 충주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앙성을 새로운 도심의 축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그렇게 확정을 되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중에 앙성을 중심 생활권으로 축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 원래 개통 예정이었지만 충주에서 원주 간에 하는 원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이라든가 문경까지 가는 역들의 개통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같이 단일 노선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개통이 조금 늦어졌고 올해 연말에는 가개통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고요. 또 이 산업적인 어떤 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어떤 산업체의 축이라든가 신도시의 어떤 이동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어제 발표했죠. 이곳에 계속해서 어떤 추가 정부 산업의 어떤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이 추가로 많이 배정이 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확정이 되고 있고 요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곳이면서 개통을 하기 앞서서 조금 더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땅만 동그라니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주변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산업단지도 많고 관광지도 있을 뿐더러 개발 호재들 이렇게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토지 투자 하시기 전에 꼭 살펴드려야 될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반 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투자를 많이 하셔서 특히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제 포기했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자력 개발과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지절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개발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50평이라든가 뭐 70평, 100평 이내에 자가 건물을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곳에서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임차 수익이라든가 차후에 어떤 개발 호재가 뒤에 받쳐주고 있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어떤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정책상의 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 정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고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익 포인트라든가 매도 포인트가 다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보유 연한이라든가 자금 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투자를 하신다면 토지 투자에 실패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많이 방송화에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그런 투자를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역이라든가 도로, 또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 그리고 주변의 관광단지의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5가지 포인트 중에서 3가지만 내가 맞는다고 해도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투자처가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한 80에서 90% 이상이 토지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가장 궁금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가격 전략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역세권 토지 개발을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되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지분 투자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92평 단필지입니다. 이런 소규모의 단필지가 사실은 좀 드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가도 1억 3,50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 개통을 앞두고
쓰고 있고 또 개통이 되기 전에 소진될 매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청부터 충주시입니다. 안성면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미나 소식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세미나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인데요.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죠.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분석 말고 요즘에 참 경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 경매에 관련돼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 경매 강좌인데요. 매주 이거는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오후 2시고요.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이 강사로 나서시고 예약 전화 또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